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의 그 김정호 논설 고문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내 편은 성범죄도 덮는 뒤집힌 정의가 판을 친 나라다. 그러니까 내 편은 성범죄도 덮어버리는 뒤집힌 정의가 이렇게 있는 나라 아니냐. 개탄을 하는 제목의 그 글을 보면서 함께 개탄을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밴드라든가 구글의 이 글들이 전부 다 거의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편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4년간 지속된 성추행 혐의조차도 가해자를 되레 미화하기까지 하는 이 정부와 정권과 이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화까지 탁 보냈죠. 비서실장 탁 보냈죠. 조문시켰죠. 그리고 말을 했죠. 오랜 인연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지침이 돼버리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지침이 돼버리는 게 나라 아닙니까? 피해 조작론 막 들먹인 그런 2차 가해도 생기기 시작하고 참 문제가 이게 커졌는데 이게 지금 인재사 뜨겁다.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상화시키고 그냥 죽음을 미화시키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확 뒤집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래? 하고 딱 하니까 달라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노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해가지고 민주당이 조금 사과 비슷한 걸 하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뒤집힌 정의가 점입가경이라고 딱 첫 마디에 지금 김정호 논설 고문이 얘기를 합니다. 위선이 지나치다 못해가지고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악 기준이 다 내 편 여부로 전부 삼는다. 내 편이면 오케이 선. 다른 사람 했으면 악. 이게 내 편이면 무조건 인간 존엄성을 짓밟으며 피해자에게 평생시키기 어려울 상처를 준 권력형 성범죄까지도 덮으려고 내 편이니까 시도하고 있다. 이건 정말 참혹한 거죠. 자, 속칭 그 언론에 처음부터 A씨 피해자. 그 피해자를 갖다 피해자지 당연히요. 4년간 짓밟혔는데 피해자인데. 아니 그 사람을 갖다가 피해 호소하는 사람, 여성, 피해 호소인. 청와대부터 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가 들어본 적도 듣보잡이에요.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서로 피해인, 아니, 피해 주장하는 피해 호소인이다 이거지. 모든 것이 덩달아서 피해 호소인, 인권위원회까지 피해 호소인. 아니, 피해자를 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재판이 안 끝나고 의혹이지만 그런 식으로 피해 호소인? 그 이상한 이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올려진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그 전에 조국을 임명했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이제 법이 판정이 나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돼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임명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성추행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4년간이나 재행한 혐의 그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에 대한 청와대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언행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그 박원순의 그 비서로 일하면서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 당해왔다는 그 서울시 여직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다시피 한 데가 어디냐? 여권 아닙니까? 예. 청와대가 박 전 시장이 지난 8일 피소된 당일부터 사실을 알고도 드릴 말씀이 없다 해오다가 13일 영정일식 후에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랬다는 겁니다.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물론 박원순의 혐의는 언급 안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상식을 벗어난 소위 피해 호소인 호칭을 동원한 것은 피해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사실일 뿐이다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다. 행정공백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 대해 통절한 사과를 한다. 행정공백에 사과를 했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입장도 그 연장선입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이건 완전히 이해찬식입니다. 그러니 여권에서는 너도 나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또는 고소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래 박원순을 미화시키고 뭐 피해 여성은 뭐 비방 매도까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반사회적입니다. 이거는 엔티소셜. 소위 반사회적이란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민주당 명의로 서울 곳곳에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플랜카드 현수막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명의로 다 붙였습니다. 곳곳에.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온다. 해가지고 마치 피해 여성의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음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을 암시를 하는 그런 의미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될 텐데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뭔가 좀 해야 되니까. 피해 여성이 성추행 당했다는 기간에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했었던 과거에 어떻게 하다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이 고인은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침실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면서 나 뜨거운 정말 박비의 청가 불렀습니다. 황당무계한 피해 조작론까지 들먹이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이 박원순의 계열이다라고 돼 있는 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피해를 호소한 분의 피해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딱 잘랐습니다. 이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친문 성향의 진해원 무슨 검사 무슨 부부장 검사라든가 대구에 말이죠.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다가 박 전 시장을 우리의 소중한 영웅이다 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이렇게 탁 팔을 양쪽에서 걸고 있는 사진에 덧붙여가지고 그걸 딱 올려놓고 냅다 달려가서 덜썩 팔짱을 두 사람을 끼웠으니까 성인 남성 두 사람을 동시에 내가 성추행했다 이거죠. 페미니스트인 제가 성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자, 권력형 다중성범죄다.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해야 한 기자회견을 연 또 변호사도 여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간부들도 싸잡아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들이 모두 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노영민 비서를 통해 가지고 조문을 하고 또 박 시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온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이런 말을 전하게 한 일이 바로 지침처럼
부지불식간에 작동된 게 아닌가 이것으로 보인다고 이 김종호 논설 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편 혐의에 대한 대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내 편은 내 편, 너의 편 이건 대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와 때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접대고 이미 사건 종결 다 해가지고 무혐의 다 돼가지고 난 그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지난해 3월 사회특권 측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일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인은 엄벌해야 된다. 엄정히 사법 처리해야 된다.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김학의 전 차관 그래서 또 옛날에 무혐의 처리되고 없었던 사건에 또 끄집어내 가지고 마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범죄인처럼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조사를 받았습니까? 또 물론 무혐의 처리 받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시에서 관장하는 그 장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그 제한된 시간 57만 명을 넘었어도 강행한 사실을 두고 보면서 피해 여성은 피해자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권력형 성추행을 당할 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이런 절규까지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 대통령부터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유죄 이 식으로 뒤집힌 정의의 실상을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한시바피 바로잡으십시오 라고 지금 김정호 논설 주간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서울시청 정문에 청테이프로 크게 붙인 더러워 토나와 하는 글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욱더 많아질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김정호 논설 고문의 이 글은 상당히 이번 집권 여당과 집권 측에서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트위터라든가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글이기도 하지만 한번 문화일보 사설자니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면교사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또 이런 그 인식의 어떤 차원의 변화, 기존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안 좋은 인식이었으면 위선적인 인식이었으면 새롭고 참된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좀 더 발전시키는 정치의 본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녘 서너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겨울을 상정해 보십시오. 정말 춥습니다.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면 도도히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은 희망을 가지고 절망을 누르고 좌절을 누르고 동편에서 크게 떠오릅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녘 추운 바로 그 시간이지만
몇 시간 얼마 안 지나면 태양은 동력에서 떠오르고 이글거리는 태양은 떠오릅니다. 좌절과 절망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